자, 반갑습니다. 미래의 주식부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는 최근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내일 상장을 이제 IPO 청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청약이 사실상 좀 망했다. 지금 공모가 사실상 이 정도면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왜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근거를 저와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정말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실패한 공모인지 저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정말 좀 투자해봐도 좋을지, 공모 참여해봐도 좋을지, 혹은 이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증시도 엄청나게 빠지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로봇주를 과연 내가 투자를 이어가도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바로 두산 로보틱스 팩트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IPO의 최대 대여급 이제 우량 대박주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장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공모가는 26,000원 정도 공모 밴드 최상단입니다. 공모 규모 자체는 4,200억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시총은 1조 6,800억, 약 1조 7천억 정도로 공모가 기준으로 책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72대 1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의무 보유 확약은 51.6%입니다. 자, 이 51.6%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영상 통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같이 보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모 청약이 이번에 그 두산 로보틱스를 진행하면서 좀 망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만 알고 좀 겉핥기식으로 봐서 그런 거다. 여기에는 지금 이 허수 청약 방지 제도 시행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청약을 넣을 때 사실 그만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넣고 보자라는 심리로 대박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돈이 매수할 돈이 없는데도 막 청약을 넣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막 500억밖에 없는 주제에 무슨 막 10조를 청약을 넣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 이건 제가 좀 과장한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오버해서 그거 매수할 돈도 없는 주제에 청약을 그만큼 이제 물량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수로 청약 경쟁률이 뻥튀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실제로는 그만큼 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과하게 이제 경쟁률이 세게끔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지하자는 제도를 이번에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단순 경쟁률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퀄리티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실 때도 이 청약이 성공적인 청약인지 정말 잘 될 만한 청약인지를 보시려면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는지, 이 청약에 참여하는 돈의 질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고 어떤 성향의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저하고 같이 보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IPO 수요 예측 경쟁률이랑 참여 기간 추이인데 이 허수성 청약 대책 전에는 청약 경쟁률이 무슨 막 1300대 1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허수성, 이 거품을 다 걷어내니까 야, 니네 그거 청약 신청도 못하면서 그 돈도 없으면서 무슨 청약을 한다 그래. 니네 100억밖에 없는 주제에 무슨 2천억을 청약을 넣고 그래. 미쳤어? 그 어차피 돼봤자 니네 사지도 못하잖아. 할 수 있는 돈만 해. 그럼 안 할 것들은 하지 말고 했더니 거품을 걷어냈더니 1300대 1이 아니라 이제 막 이렇게 640, 650대 1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뚝 떨어진 거죠. 그래 보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두산 로보틱스 청약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수요 예측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낮은데? 라고 하지만 허수성 청약 대책 이전에는 실제로 이제 참여 기관 수 자체가 한 1592개 정도였는데 1800개 정도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 기간 추이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관들이 오히려 더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아, 예전처럼 이제 허수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기관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구나, 참여할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청약 경쟁률은 더 질이 높아졌고 경쟁률이 더 세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품을 걷어냈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허수성 청약 대책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진행되는 거라, 사실 이 공모 청약이 정말 실패인가, 정말 경쟁률이 낮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두산 로보틱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 질이라든지 돈들이 어떤 자산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이게 성공적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수요 예측, 이거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노르웨이 중앙은행, 그리고 블랙록,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해외 롱온리 펀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기 투자하는 애들입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길게 가져가는 애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고 빠지는 애들이 아니라 길게 가져가는 성질의 돈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기 투자하는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세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매수하면 끈덕지게 모아나가면서 매집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쉽게 막 폭락을 한다든지,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한탕 해먹고 빠지는 그런 돈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산 로보틱스 이 공모 청약에 참여하는 질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의무 확약 비중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 의무 확약 비중이 이번에 51.6%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달에 필에너지 이후로 50%가 넘어가는 의무 확약 비중은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의무 확약 비중이 77.4%로 굉장히 높았는데, 물론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의무 확약 비중이 낮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에너지 이후로 이 50%가 넘어가는 의무 확약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게 의무적으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은 보유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약속하면 물량을 더 많이 매수할 수가 있어요. 청약에 더 많이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니네 진짜 장기 투자할 거야? 중간에 막 한탕 해먹고 토낄 거 아니지? 계속 들고 갈 거지? 장기 투자할 거지? 이 기간 동안은 니네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 못해. 잠기는 거야. 락 걸린다 니네. 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계약서를 쓰면, 그래 오케이 니네 100만 주 살 거 200만 주 사게 해줄게. 이렇게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무 확약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LG엔솔 당시에도 의무 확약 비중이 저는 70%가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LG엔솔에.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필에너지 이후로 50%대를 넘어간다. 근데 사실 지금 증시가 안 좋아서 이렇지, 저는 LG엔솔 정도 이제 했을 때 그 정도 포텐셜이 터지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2차전지라는 이런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 자체가 워낙에 뜨거울 때 상장을 한 거라 이렇게 높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로봇이 그 정도로 뜨겁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낮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가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향후 그럼 로봇 산업이 계속 좋아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노동력이 현재 부족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노동 참여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해준다 얘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노동 참여율을 아직도 회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 인건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가장 마지막에 제일 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력, 사람 갖다 쓰려면은 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중국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요. 일본 꺾이고 유럽까지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누가 대체해야 되겠어요? 인구가 줄면. 그렇죠. 로봇이 대체해야죠. 그래서 로봇의 수요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뭐 80억, 90억 이렇게 가는데 맥스에 찍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인구가 과한 상태다. 타노스 아시죠? 인구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많다. 좀 인구가 줄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로봇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로봇 시장 규모 전망도요. 제 2030년까지는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2040년, 2050년까지도요. 로봇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나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로봇의 일상생활 진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이제 거리두기 하고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를 이제 차세대 생산 공장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봇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투자의 진리가 뭐냐면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초전도체 얘기 나오는데 초전도체 같은 거 기술 개발되면 당연히 그건 막을 수 없고 분명히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요소가 뭐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로봇은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건비 상승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일상생활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노르웨이랑 그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국영투자사인데 거의 4천억 달러, 싱가포르 국영투자사 이 GIC 같은 경우에도 4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참여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거의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제 거의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고, 싱가포르 GIC 같은 경우에도 한 9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규모가 지금 5천억이 넘지 않는 IPO인데 여기에 국부펀드가 벌써 2곳 이상 참여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저는 이 국부펀드 2군데 이상 참여한 이 어떻게 보면 공모청약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로봇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로봇주들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4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4등을 먹고 있다라는 거, 로봇 분야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이러한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주들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거고 로봇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많이 빠진다. 다 두산 로보틱스 살려고 다 빼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에코프로 BM 상장하고 이러면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죽었나요? 다 같이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대여가 상장을 하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끌어올리면서 다른 애들까지 같이 가줍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이번에 수요 예측 이후에 상장까지 한번 내다보고 과연 이제 가격 밴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미래 성장성을 따졌을 때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오히려 정말 좀 실패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무너진다면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저는 공격적으로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로봇 산업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핵심 로봇주들을 담아 나가셔야 될 시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로봇주 말씀을 딱히 안 드렸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길래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저는 가져가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매수하기 부담스럽지만 지금같이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차분히 모아 나가셔서 단가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봇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전통 산업용 로봇에 HD 현대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로봇만 하는 건 아니니까 협동 로봇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인데 여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상장을 하고 그 이전에 상장을 안 하고 있던 애가 상장을 이미 해 있던 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다시 말해서 협동 로봇을 투자할 거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딱히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또 삼성이랑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LG전자와 로보티즈, 그리고 F&B 로봇으로는 이 뉴로메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 로봇으로는 고영과 큐렉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던데 한번 이제 바닥 딛고 반등을 주는 시점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 방산 쪽 로봇으로는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쪽으로도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 로봇으로만 보지 말고 뭐로도 보시라? 철도 쪽으로도 보시라. 제가 인프라 관련주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도 쪽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매우 알짜 기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시너지, 그리고 물류 서비스용 로봇도 저는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물류 관련된 종목들, 유통 요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엄청나게 시너지가 날 겁니다. 이제 자동 물류 자동화, 이게 엄청나게 부각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분야에 참여하는 게 LG전자와 로보티즈고요. 이제 LG그룹에서 이제 투자를 한 게 로보티즈랑 로보스타거든요.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로보스타까지 여러분들 세 기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를 잠깐만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강조했던 기업들만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많이 과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어디까지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셨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담아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핵심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글로벌 대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글로벌 4등이기 때문에 패권 장악에도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를 짝꿍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질 때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F&B 로봇으로는 뉴로메카, 그 다음에 의료 로봇으로는 고영과 큐렉소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로템 마찬가지. 요 종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업들 눈여겨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감속기, 로봇 부품으로는 이제 감속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SBB테크와 SPG입니다. 보시게 되면 SPG도 주가가 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SBB테크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럴 때 여러분들이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 국부 펀드들도 장기 투자 성향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이걸 실패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를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매수를 고려하시고 차분히 모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